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하루 늦어졌어요. 가방이 이렇게 저는 보시면 엣징이 아니라 엣지 있게 각을 잡아서 옆면에 이 각 잡히는 선 부분을 이렇게 걸어뜨기를 해서 전체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엣징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끈을 달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뜬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닐우실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이 좋은 편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꽉꽉 뜨지도 않았어요. 보면 이 가방 폭이 이렇게 각을 펼쳤을 때 총 너비가 51cm고요. 길이는 제가 두 단만 남겨놓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옆면 각이 선 부분부터. 근데 각이 완벽하게 서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가방 무게가 가볍고 아무래도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뜬 부분은 34cm예요. 그래서 아마 1cm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 가방 사이즈로 나왔는데 실이 네볼에서 요만큼이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엣징을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제 마무리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같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바닥에 한번 에바폼이라고 판매를 하는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고무 스폰지와 고무가 적당히 섞인 느낌의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거의 컬러가 비슷한 게 이제 구매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바닥판을 삼아서 넣어볼까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망 엣지게 각 잡아서 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펼쳐진 채로 떠지겠죠.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펼쳐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요 방안뜨기 부분이 있고 요 사이에 짧은뜨기 구간 있잖아요. 평소대로 원하는 높이까지 해서 엣징 부분을 제외하고 요 한길긴뜨기 네모네모 사각사각이를 떠주시고 그 윗부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 하나 단을 또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은 우리 바닥에서 떴던 요 무늬를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슬 하나 짧은 하나 다음에는 짧은 다음에 사슬을 두 개 넣는 밑에 한길긴뜨기 사각이랑 거의 같은 방식인데 요 한길 대신 짧은뜨기를 쓰는 그 방식을 활용을 했답니다. 이번 단은 사슬 하나 짧은 하나 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빼뜨기 단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떠가는데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짧은 하나를 했으니까 사슬 하나를 해야겠죠. 그리고 짧은 하나, 사슬 하나, 짧은 하나, 사슬 하나. 너무 힘이 빠졌네요. 가방을 어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다 떠놓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새벽에 이제 영상을 새벽에 제가 주로 촬영을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제가 좀 몸이 며칠 안 좋았어요. 저희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12살 정도 됐는데 강아지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는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좀 예민하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병원을 다녀온 날도 아니고 다음 날 이제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비가 오면 좀 맥을 못 추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엔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은 혈압 거의 정상이고 살도 좀 많이 쪘는데 어제 좀 몸이 안 좋더니 새벽에 영상을 촬영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 시간 1시간 전에 그 위가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참았는데 그 속쓰림이 좀 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심으로 전환이 되더니 자,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뜨면 가장자리는 짧은 뜨기를 3개를 해주시고
요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있죠. 요 네 번째는 걸어뜨기를 할 건데 똑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슝 하고 여기 조금 키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떠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를 창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대로 뭐 사실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는데 요 짧은 사슬 단은 조금 올록볼록하고 이 텐션을 맞추지 못하면 약간 너덜너덜한 맛이 나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다음 여기 한 단을 더 뜰게요. 기둥코 올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 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는 건너뛰고 그 다음 짧은뜨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두 개 더 하고 또 똑같이 하나 건너뛰고 다음 거에다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단은 저는 사슬 두 개, 짧은 하나 이 단으로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마무리할 때 뭐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캐주얼과 저기 포멀이 섞인 느낌이 나죠. 얘가 좀 더 포멀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죠. 정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 3개를 하면 가장자리는 여기 실연결한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꽂아서 이게 잘 안 꽂혀서 짧은뜨기는 제가 좀 더 크게 뜨고 편하게 뜨라고 이렇게 늘려서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짧은을 하나, 둘, 셋. 지금 보시면 매듭이 앞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매듭이에요. 근데 뭐 그다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매듭을 보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떠버립니다. 사실 제가 찾으려고 해도 막상 뜨고 나서 지나고 나면 못 찾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무늬대로 이렇게 쭉쭉 떠나가면 돼요. 그래서 떠나가면서 약간 수다를 떨어볼까요? 오늘은 작업 중 영상을 찍는 날이었으니까 사실 작업 중 영상은 이거 말고 마이크로 니팅으로 따로 찍을 예정이고요. 이거를 마저 좀 뜨고 제가 제 끈을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해서 조금만 뜰게요. 그래서 이쪽 면을 한쪽을 뜨고 마무리 단까지 뜬 다음에 끈을 대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히트 스마일을 저는 한 팩이 있는 거였는데 한 볼이 남아버렸어요. 굉장히 어중간한 양이잖아요.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남을 경우에 그걸로 바구니를 사실 떠도 되고 한 볼 가지고 뜰 수 있는 작은 가방을 떠도 되겠죠. 그러니까 파우치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크로스백류로.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처음에 조금 더 크게 뜰 걸 하고 후회도 좀 되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워요. 어떻게 바구니가 제일 만만하긴 할 것 같아요. 작은 바구니. 근데 그게 또 실용성이 또 좀 이게 가방이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위가 아파서 그래서 좀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 통증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신경성 통증이 심하고 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20살 때도 병원을 갔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20살이 아니고 고3 때 갔구나. 근데 고3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모든 게 스트레스잖아요. 고3 때는. 그래서 저 고3인데요. 그랬더니 고3이 스트레스 받을 게 뭐이에요. 이대 목동병원에 갔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 선생님은 천재라서 스트레스 없이 막 그렇게 대학에 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재는 범인의 그런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어려서부터 좀 위가 되게 약해서
예민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고 위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위가 탈이 잘 나고 뭐 조금만 그래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근데 못 먹으면 이게 또 위가 탈나는 방법이잖아요. 안 먹는 게. 네, 위가 아프면 또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악순환이랄까. 더 여튼 잘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살을 좀 뺀다고 좀 덜 먹긴 하는데 전 좀 또 특이한 게 밀가루를 왜 몸에 안 좋다고 밀가루나 이런 좀 이렇게 탄수화물 종류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탄수화물이 축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단백질이나 이제 야채류 있잖아요. 뭐 섬유질 뭐 기타 등등에 들어있는 그런 알 먹어서는 속이 쓰려요. 너무 아프게 쓰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그 속쓰림을 없애줘야 돼요. 되게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고기만 먹어서는 좀 계속 그게 유지되면 저기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한두 개 집어 먹어서 탄수화물을 조금 넣어주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과자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먹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살이 먹는 걸 줄여서는 이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줄일 수도 없어 이젠. 여튼 그래서 어제는 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몸이 좀 그냥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처럼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남은 부분은 나중에 혼자 작업을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요렇게 사슬 두 개가 들어가고 나면요. 훨씬 가장자리가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 전보다. 여기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요 부분이랑 요렇게 봐야겠다. 요 부분이랑 다시 뒤집어서 요 부분이랑 어느 게 더 깔끔해 보이세요? 저처럼 애증을 하실 분은 두 가지 비교를 해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걸 마지막 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지금 마지막 단이 대략 4cm 정도 돼요. 4cm 여기가 4cm거든요. 요만큼이. 그래서 4cm를 위에 엣징 부분으로 얹어서 여기에 끈이 달리게 연출을 해줄 건데 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놓고 일단 1번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용한 그 리본 끈이에요. 그래서 리본 끈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달아서 이런 식으로 끈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끈이 일단 어깨 이런 피부에 맨 피부에 닿을 때 이게 되게 부드러워야 돼요. 왜냐면 좀 거친 건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고 자국이 심하게 나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걸 선호하는데 얘는 부드러우면서 힘도 잘 받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아예 가방용으로 나온 그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끈을 사용을 하시면 더 편한데 그것보다는 얇아요. 얇고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리본이기 때문에. 근데 리본 치곤 또 두툼한 편이고요. 그래서 1번이 이 아이고요. 얘는 아이보리색이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컬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로 다시 봐야겠지만. 그래서 화면처럼 약간 린넨 컬러, 린넨 느낌의 옅은 베이지? 색깔이 거의 린넨 톤 쪽이에요. 그리고 2번으로 생각했던 게 이렇게 토션을 달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좀 중국산 느낌이 나요. 가장자리가 울어요, 약간.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운다기보다 이 가운데 부분에 무늬 들어간 부분이 좀 튀어나와요, 이렇게. 오글거려요. 여튼 이 아이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예쁘긴 한데 이제 그 블로그 이웃분들은 너무 약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렇게 약한 느낌은 아닌데 대신 이렇게 접히고 구겨지겠죠. 아무래도 얘는 더 얇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독특한 느낌을 주는 끈으로 사용을 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2번이었고요. 3번은 이제 지인이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죽끈이에요. 느낌은 얘가 제일 포멀하죠. 그래서 좀 더 구매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이 되죠. 이렇게 하면 컬러가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하면 좀 더 기성 가방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예쁘세요? 그래서 어떤 끈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건지 저도 궁금하고 제일 예쁜 끈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요 가방끈은 이제 기존의 퀼트 사이트라던가 혹은 요즘에는 뜨개 사이트, 그러니까 뜨개 실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저도 구매하려고 보니까 막상 종류가 그다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예쁜 가방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박람회라던가 이런 데 가서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혹은 동대문에도 가면 다양하게 좀 보이겠죠. 매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얘는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레자 느낌이고요. 보면 가죽인가? 가죽에 칠을 한 것 같기도 가죽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가죽이네요. 이건 가죽, 소가죽인가 봐요. 짱짱한 게 되게 두툼하죠. 그리고 여기가 힘이 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가죽 가방끈은 많이 사용은 하는데 리본 제가 1번으로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더 피부에 닿았을 때는 느낌이 그냥 그래요. 자국도 심하게 남는 편이라 저는 어깨가 멍해지고 다닌 것처럼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좁긴 하지만 여기를 조금 굵은 실로 바느질을 하실 때 박음질로 하시면 뒷면에서 너무 안 예쁜 거 알죠? 그 뒷면도 예쁘게 해야지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때 되돌아 홈질이라고 부르는 바느질법이 있어요. 그래서 홈질로 갔다가 쭉쭉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하고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여기 채워지지 않은 면을 이렇게 반대로 채우면서 가는 홈질법을 되돌아 홈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가방 하실 때는 박음질이 더 튼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돌아 홈질을 하시는 게 안쪽 면이 보이는 이 경우에는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바느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끈을 다는 영상을 따로 찍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구태여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다들 충분히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가방끈은 지금 현재 고민 중이고 애칭 마무리랑 이렇게 수다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방끈 다는 걸 한 번 더 준비를 해보고요. 딱히 아무래도 반응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가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예쁘게 완성된 모습 촬영해서 제가 표지에 올려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혹은 이제 상세 페이지 링크를 영상에 보시면 상세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에 링크를 나중에 추가를 해드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로그로 오시면 그렇게 완성해서 벽에다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때 바닥 부분도 한번 에바폼이 어떤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실험을 해서 포스팅을 해볼게요. 자, 가방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예쁜 코바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비스티의 무늬 뜨기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태 못 찍었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또 피코 뜨기 있잖아요. 피코 뜨기를 어떻게 해야 더 예쁜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피코뜨기가 들어가는 도일리를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예쁜 도일리 조금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거 한번 준비를 해서 피코뜨기와 함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가방 예쁘게 완성하세요. 안녕.